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모두에게 전성기가 있지만 어떤 이들의 전성기는 다른 이들보다 더 길다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윈스턴 처칠이 한 말로 전성기가 짧게 몇 개월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같이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화려한 9월을 보낸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를 노리고 있는데 현재 유출 카드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9월 이달의 골을 소개하며 아스널전에서 나온 손흥민의 동점골이 득표율 45%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제임스 매디슨이 좌측에서 시도한 컷백을 방향만 살짝 바꿔놓는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스널은 토트넘과 북런던 지역을 연고로 하는 라이벌인데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은 최대 라이벌 팀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나온 동점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의 멀티골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한 점을 챙겼기 때문에 이 골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나온 것이었고 그만큼 의미가 컸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구단을 넘어 리그 이달의 선수에 도전합니다. 앞서 프리미어그 사무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9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 7인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손흥민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이달의 후보 7인 중 가운데 6골을 넣으며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손흥민이 9월 이달의 선수가 될 것을 암시하는 유출본이 SNS에 돌고 있습니다. 유출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9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가 될 것이며 오는 금요일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는 올여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새로운 사령탑을 맞이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난 뒤 공석이었던 정식 사령탑 자리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와 일본 등 아시아 무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다 2021년 셀틱에 부임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지도력을 입증했고 부임 첫 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과 스코틀랜드 리그컵을 우승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시즌 역시 도메스틱 트래블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사령탑을 물색하던 토트넘이 관심을 드러냈고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선수단에도 핵심 자원 2명이 떠났습니다. 먼저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위고 요리스가 사실상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직 팀에 남아있지만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프리시즌 기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리스는 토트넘 프리시즌 경기에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찬 선수는 주포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케인은 오랜 기간 토트넘에서 뛰며 구단 통산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레전드입니다. 그러나 시즌 개막에 앞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주장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 리그 30골을 터뜨리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구단의 무관이 이어지면서 거취를 고민했고 결국 우승할 수 있는 뮌헨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뮌헨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확실한 대체자를 찾고 있었기에 케인을 원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뮌헨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적에 착수했고 세 차례 공식 제안을 건네며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직접 면담한 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적료는 9,500만 유로, 한국 돈 1,35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리스와 케인이 모두 이탈한 가운데 새로운 주장이 결정됐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우리 팀의 주장으로 임명됐으며 이제 토트넘 입단 후 9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거대한 팀의 주장이 되어 정말 영광이고 나는 이미 모든 선수들에게 경기장 안과 밖 어디에서든 스스로가 주장이라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유니폼과 주장 완장을 위해 모든 걸 바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2015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리그 2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2021-2022 시즌에는 23골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부트를 가져오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결국 리그 10호 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케인의 존재가 대단했지만 이제 손흥민은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주장이라는 책임감 속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8월에는 골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을 대신해 원톱으로 선발 출전했던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스널과 리버풀 등 강팀들을 상대로 모두 득점하며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달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평점에도 반영됐고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 선정 프리미어리그 9월에 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활약에 9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는데 손흥민은 PL에서 9시즌을 보내는 동안 이달의 선수상 3차례 수상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9월과 2017년 4월 그리고 가장 최근 수상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3년 만에 수상을 노리고 있는데 손흥민이 이번에 9월 이달의 선수가 되면 통산 4번째 수상 기록을 보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손흥민의 활약으로 또 다른 골든 부트 만들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의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토트넘이 상위권에 있으며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팬들이 갈망해왔던 스타일과 공격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데 골드 기자는 손흥민이 침착하게 주장직을 맡았으며 과도기 동안 경기장 안팎에서 클럽의 진정한 리더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그는 토트넘의 중앙 공격수로서 완장을 찬 만큼 책임감을 가졌고 그는 벌리전 해트트릭을 포함해 6골로 공동득점 2위이며 북런던 더비에서의 멀티골은 그가 얼마나 빅게임 플레이어인지 상기시켜줬다며 9점을 줬습니다. 이어 그는 메디슨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고 흥미로운 점은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며 토트넘이 창출하는 기회는 그에게 또 다른 골든 부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이외의 공격수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아쉬웠습니다. 그중 히샬리송은 6.5점을 받았는데 골드 기자는 히샬리송이 9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해 혼란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중앙에서 더 많은 득점하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며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평가도 내렸습니다. 골드 기자는 그가 부러진 클럽을 고쳤고 짧은 시간 내에 해낸 일은 놀라우며 그는 토트넘이 다시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선수들과 코치진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팬들이 그들의 클럽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며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면 10점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9.5점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토트넘의 우승 가능론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완벽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깜짝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토트넘이 올 시즌 우승 타이틀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7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즌 전만 해도 토트넘은 암울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리 케인마저 바이에른 미넨으로 떠났고 많은 유명 감독들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기를 거부했으며 상대적으로 무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전 토트넘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시즌 초반 리그에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강력한 공격 축구로 팬심과 경기력을 모두 잡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게 미래지향적 스타일의 축구를 구현시켰으며 낙관론의 물결이 런던 북부를 휩쓸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는 토트넘이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토트넘은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게 자신감을 완벽하게 불어넣었고 가장 다재다능한 팀으로 탈바꿈시키고 있기에 토트넘을 잠재력 타이틀 경쟁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에서 주장한 첫 번째 근거는 토트넘의 새로운 시스템 엔지볼입니다. 토트넘은 과거 조제 무리뉴와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 아래에서 신중하게 역습적 팀이었는데 당시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골닷컴은 모든 것이 바뀌었고 선수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많은 기회를 만드는 핵심 이유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손흥민의 존재감입니다. 이 매체는 중앙으로 이동한 손톱을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커로 이동하면서 절정의 골 결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이 아스널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마이다스의 터치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 골든부츠를 비밀리에 노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해리 케인과 함께 강력한 듀오를 형성했는데 케인이 떠난 뒤 손흥민의 강력한 조력은 제임스 메디슨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메디슨을 매지컬 메디슨으로 표현하면서 토트넘 중원의 강력한 독창성을 만들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센터백 반 더 펜의 거대한 존재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 루턴전에서 결승골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안정적 경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견고한 중앙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에 로메로가 있지만 그와 중앙을 책임질 파트너가 필요했으며 반 더 펜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은 탄탄해진 미드필더진의 재능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우승 경쟁에 회의론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토트넘은 빅4를 달성하면 올 시즌 성공이고 올 시즌 우승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매체에 이 같은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며 손흥민의 어깨 또한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팀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너무 많은 혹사를 당했습니다. 너무 아픈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애국심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손흥민 선수 자신도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가전도 모두 뛰고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후배들이 더 뛸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만 하다가 돌아가길 바랍니다. 애당초 소집을 안 했어야 하지만 기왕 왔으니까 한방 치료받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기에 우리가 아껴줘야 합니다. 이미 많은 업적을 차고 넘칠 정도로 이뤘기에 앞으로의 업적은 보너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30살이 넘은 공격수에게 평가전 안 나온다고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철저한 관리를 받아 부상 없이 행복한 축구를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